고졸이라 무시했던 직원의 정체가 사실 하버드 출신 내부 고발자라면, 학벌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갑질을 일삼는 무능한 사장 아들. 그의 비리를 숨죽이고 있던 고졸 출신 신입사원이 폭로하며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견 무역회사 글로벌탑에 이른 아침 한지호가 회사 로비를 지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9의 나이에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벌써 석 달째였죠. 회사 사람들은 모두 지호를 고졸 출신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진짜 학력은 하버드 MBA였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지호는 고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학력을 숨긴 채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호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학벌을 내세우며 편한 길만 걸어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고 싶었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학벌 중심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에서 지호는 미묘한 무시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고졸 출신 계약직 왔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호는 태연하게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호의 방식이었죠. 사실 그의 업무 능력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호는 홀로 구내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명문대 출신 동기들이 모여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대학 동문이나 학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호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원한다면 언제든 그 무리에 섞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지호는 평소보다 더욱 집중해서 일에 임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부터 시장 분석 자료 작성까지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업무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상사들은 여전히 지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고졸 출신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는 식의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죠. 저녁 무렵 지호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사업 제안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전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최신 경영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지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만의 비전을 차근차근 문서로 옮겨갔습니다. 이 제안서만큼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지호는 마침내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내일 상사에게 보고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이 회사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완성된 사업 제안서를 들고 상사인 서진우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진우는 사장의 아들로 25의 나이에 이미 부장 자리에 올라앉은 인물이었어요. 그의 무능함은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 건방지고 거만했어요. 지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진우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대충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의자에 몸을 기댔죠. 무슨 일이야, 한지호? 어제 말씀드린 신규 사업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지호는 정중하게 제안서를 진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우는 대충 표지만 훑어보더니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나중에 볼게. 바쁘거든.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제안서 제목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호가 나간 후 진우는 제안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진우의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진출 전략, 수익 모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기획서는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욕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고졸 출신 계약직이 이런 걸 썼다고. 말이 안 돼. 진우는 중얼거리며 제안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있을 임원회의에서 발표할 안건을 찾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지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진우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내용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만든 작품이었으니까요. 지호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다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진우 부장이 내일 임원회의에서 혁신적인 사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죠. 동료들은 모두 진우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사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겉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우 부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크게 발전할 것 같은데요.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네요. 사고의 스케일부터 남다르잖아요. 이런 대화들이 지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아직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의 제안서에 대한 진우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진우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호는 상황을 어렴풋이 눈치챌 수 있었어요. 진우가 자신의 제안서를 가지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튿날 아침 임원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진우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의 손에는 지호가 작성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지만 표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자, 그럼 진우 부장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의 말에 따라 진우가 일어섰어요.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스크린 앞에 섰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해야 했거든요. 존경하는 임원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사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서에 담긴 깊이 있는 분석과 전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진우 부장. 이 시장 분석 데이터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한 임원의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어요. 제안서에는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지만 그 출처와 분석 과정을 모르고 있었죠. 아,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이은 질문에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사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이군요, 진우야. 역시 내 아들답네. 이 안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죠. 사장의 지원 덕분에 진우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진우를 축하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사장 아들에게 반기를 들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지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진우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신의 제안서를 도용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누가 고졸 출신 계약직의 말을 믿어줄지 의문이었어요. 한지호, 잠깐 내 사무실로 와. 진우가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는 마음을 다잡고 진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진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 어제 준 그 제안서 말이야.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해서 가져와. 지호는 진우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밤새워 완성한 완벽한 제안서를 부실하다고 평가하다니 더욱이 그것을 도용해서 발표한 장본인이 말이죠. 부장님,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제가 제출한 제안서와 매우 유사한 것 같은데요. 지호의 말에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고졸 출신이 감히 나랑 같은 수준의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지 마. 너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진우의 노골적인 무시와 학벌 차별에 지호는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능력은 학벌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좀 받아들여. 여기는 학벌이 곧 능력인 세상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따라올 수는 없어. 그날 이후 진우의 지호에 대한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업 제안서 도용 사건으로 자신감을 얻은 진우는 노골적으로 지호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지호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은 기본이었고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큰 소리로 질책을 했습니다. 한지호,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쉬어. 회사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동료들은 모두 지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지호의 처지를 조롱했어요. 역시 고졸은 고졸이네. 기본기가 부족해.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 인사팀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뒷담화들이 지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의 제안서로 승진 기회를 잡은 진우를 볼 때마다 참기 어려운 감정이 들었죠. 점심시간에 지호는 홀로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어요. 구내 식당에서는 계속해서 시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을 보며 지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하버드 졸업장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애초에 의도했던 진짜 현실 경험은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도시락을 마저 먹었어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회사 내부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그 결과 진우가 신설될 해외사업부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었어요. 승진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모두 진우를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네요. 앞으로 더 큰 성공 기대하겠습니다. 진우는 우쭐해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지호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게 현실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진우는 지호를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승진 축하 파티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어요. 한지호, 내일 저녁에 승진 축하 파티가 있으니까 준비 좀 해줘. 장소 예약, 음식 주문, 그런 거 다 내가 해. 알겠습니다. 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큰 모멸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로 승진한 사람의 파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축하 인사말도 해줘야겠네. 고졸 출신이 명문대 출신 상사를 축하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을까? 진우의 악의적인 농담에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는 지호의 반응이 시시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휘저으며 지호를 내쫓았어요. 그래, 나가. 일이나 열심히 해. 지호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집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버드 MBA 졸업장이 놓여 있었어요. 몇 년 전 받았을 때의 자랑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지호는 졸업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미국에서 MBA를 마친 후 지호는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학벌이 전부인 사회에서 진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지호는 자문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이런 부조리한 현실 자체를 바꾸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승진 파티 준비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뭔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호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격체로 대해주는 김유라 대리였습니다. 유라는 32살의 베테랑 직원으로 능력은 뛰어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었어요. 유라 대리님,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지호 씨. 무슨 일인가요? 지호는 유라와 함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밝혔어요. 사실 저는 하버드 MBA 출신입니다. 유라는 깜짝 놀라며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지호가 보여준 졸업장과 성적표를 보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훌륭한 학력을 숨기고 계신 거죠? 진짜 현실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알겠네요. 지호는 진우의 갑질과 제안서 도용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라는 분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유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회사의 부조리한 문화에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진우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진우의 무능함과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 내부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꿔보고 싶어요. 유라는 지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젊은 직원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파티부터 시작해볼까요? 진우 팀장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죠. 저녁 시간이 되자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진우의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파티장은 화려하고 격조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임원들과 주요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우는 주인공답게 중앙에 서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외 사업부를 맡게 된 만큼 회사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진우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지호와 유라는 조용히 한쪽에서 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술이 들어가자 점점 더 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번 사업 제안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완성한 작품이거든요. 진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유라가 지호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진정시켰죠.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르시네요. 사고의 깊이가 남달라요. 한 과장이 아첨하듯 말하자 진우는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진우는 지호를 불러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지호, 여기 와서 축하 인사 좀 해봐. 고졸 출신이 명문대 출신 상사에게 축하하는 모습, 보기 좋잖아. 진우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키득거렸어요. 지호는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진우 팀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팀장님의 뛰어난 기획력과 리더십을 존경하며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유라만이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죠. 파티가 끝난 후 지호와 유라는 따로 만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진우가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며 거짓말을 한 부분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오늘 진우 팀장이 한 말들 중에 거짓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사업 제안서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엉터리였죠. 유라는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큰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진우의 무능함과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호와 유라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진우의 과거 업무 실적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의 제안서를 자주 도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편 진우는 새로운 팀장 자리에 올라 더욱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호에 대한 갑질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지호, 너는 앞으로 내 전속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커피 타기부터 서류 정리까지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해야 해. 지호는 묵묵히 그의 명령을 따랐지만 속으로는 더 큰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우 곁에 있으면서 그의 부정행위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호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늦은 저녁 진우의 컴퓨터에서 서류를 찾던 중 수상한 회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사업부 예산에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수억 원에 달했어요. 진우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증거 자료들을 복사해서 유라에게 전달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단순한 갑질 수준이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유라는 자료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우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섣불리 폭로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유라의 우려대로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죠. 한지호, 최근에 내가 좀 이상하다.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진우는 지호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고졸 출신 계약직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조심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진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유라와 함께 진우의 횡령 규모와 방법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총 횡령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호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였어요. 단순히 상부에 보고하기에는 진우가 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이 걸림돌이었죠.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증거와 함께 폭로한다면. 유라의 제안에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고를 암시하는 말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한지호, 너 같은 무능한 놈은 이 회사에 필요 없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야. 진우의 노골적인 위협에 지호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혼자서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진우의 횡령 증거, 갑질 기록, 제안서 도용 사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있을 분기별 전체 임원회의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이었어요. 성공한다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자신이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었죠. 드디어 분기별 전체 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사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진과 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진우는 해외사업부 팀장으로서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호는 뒤쪽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 진우가 해외사업부 현황을 보고하는 순서가 왔어요. 그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일어서며 거짓된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기 해외사업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제가 기획한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이 큰 성과를. 바로 그때 지호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죠. 실례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지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서진우 팀장님의 발표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호는 진우의 말을 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를 프로젝터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께 제 진짜 정체성을 밝히고 싶습니다. 지호는 하버드 MBA 졸업장을 화면에 띄웠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특히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죠.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지만 한국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학력을 숨기고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어요. 지호는 차근차근 진우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업 제안서를 도용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내역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것이 서진우 팀장이 저에게서 가져간 원본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팀장님이 발표한 내용이죠. 비교해보시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두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작성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호는 이제 진우의 횡령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거래처를 통한 자금 유출 내역,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회사 돈의 규모,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회계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12억 원에 달하며 이는 회사 연간 순이익의 30%에 해당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들인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고졸 출신이 감히 나를 모함하려고. 증거는 모두 회계팀과 감사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학벌 차별과 갑질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능하고 부정직한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능력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과 도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라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죠. 서진우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우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어요. 이건 음모야. 고졸 따위가 감히 나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호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의 진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학벌이 아닌 능력과 인성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즉시 진우의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호에게 정식으로 해외사업부 전략기획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문화를 가진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몇 주 후 지호는 유라와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능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회사였어요. 첫 번째 직원 모집 공고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출신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꿈과 실력만 보여주세요. 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로소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벌과 갑질이 판치는 현실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몇 년 후 지호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진정한 능력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